푹푹 찌는 여름 모두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죠. 집에선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요. 그런데 혹시 에어컨 켜려다 말고 망설였던 분 계신가요?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올까봐. 예전에 한번 깜짝 놀란 적 있어서. 이런 경험 아마 많은 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방법 딱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 맞는 방법들로 준비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에어컨 제대로 알고 써야 합니다. 요즘 에어컨만 켜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걱정돼요. 옆집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아버님, 에어컨도 요즘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써야 해요. 어떤 에어컨 쓰시는지 아세요? 많은 분이 에어컨을 그저 시원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에어컨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정속형과 인버터형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멈추고 온도가 다시 오르면 실외기가 최대로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섰다 갔다를 반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력으로 계속 작동하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정속형이 시동을 껐다 켜는 느낌이라면 인버터형은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내 에어컨은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에어컨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에어컨은 대부분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인버터형이 많고요. 제품 모델명이나 설명서를 찾아보는 것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은 켰다 끄는 게 오히려 더 전력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김민성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속형 에어컨은 잦은 온오프가 전력 소모를 늘리지만 인버터형 에어컨은 오히려 켜두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처음 켤 때 강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다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끄고 선풍기 등을 활용해 잔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버터형 에어컨은 처음부터 약하게 틀어두고 계속 켜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실외기가 불필요하게 강하게 작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잠깐 외출할 때는 에어컨을 꺼야 할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만약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굳이 끄지 않아도 됩니다. 껐다가 다시 켤 때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당연히 끄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처럼 내 에어컨 종류와 외출 시간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냉방 효율을 높이는 생활 팁을 알려드립니다. 에어컨만 혼자서 열심히 일하게 두지 말고 주변 환경을 조금만 바꿔줘도 냉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에어컨을 켜기 전 창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특히 한낮에 뜨거워진 실내 공기는 외부 공기보다 더워 에어컨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뜨거운 공기를 먼저 빼내면 에어컨이 훨씬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친척 어머님 댁에 놀러 갔을 때 낮인데도 커튼을 안 치고 계시더라고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집 안이 후끈후끈했습니다.
어머니, 햇빛만 차단해도 냉방 효과가 훨씬 좋다던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반신반의 하시더군요. 하지만 커튼만 잘 쳐도 뜨거운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23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열이 전체 냉방 부하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이 해야 할 일을 덜어주는 셈이죠. 세 번째는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이 효과를 보시는 방법인데요. 전문가들은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향하는 공기순환의 원리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선풍기를 천장 쪽을 향하게 틀면 방 안에 있는 찬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 전체적인 공기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의 찬 공기가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면서 훨씬 빠르게 시원해지고 에어컨 설정 온도를 12도 정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기순환을 돕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에어컨 제습 모드, 정말 전기세 아낄까요? 많은 분이 에어컨 제습 모드가 전기세가 덜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기환경 전문가는 제습 모드는 실외기가 계속 작동하며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력 소모가 큽니다. 단순히 냉방 모드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매우 높은 날이 아니라면 차라리 약한 냉방 모드를 짧게 트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습 모드는 실내 온도를 직접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습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꿉꿉함만 해결되고 시원함은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제습 모드를 고집하기보다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불쾌감이 심할 때만 짧게 사용하고 평소에는 약한 냉방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와 송풍 기능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에어컨도 우리처럼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필터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에어컨은 마치 코가 막힌 것처럼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먼지가 쌓인 필터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여 냉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이는 고스란히 더 많은 전력 소모로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기만 해도 전력 소비량을 약 35%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는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를 분리하여 흐르는 물에 씻거나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후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면 냉방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아 악취를 예방하고 호흡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지인 어머님 댁 에어컨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필터에 먼지가 케이크처럼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필터 청소만 해드렸는데도 냄새가 싹 사라지고 에어컨 바람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에어컨을 끈 후에 바로 플러그를 뽑지 마시고 송풍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송풍 기능은 전기 소모 없이 실외기 작동 없이 바람만 나오는 기능입니다. 에어컨 내부의 냉각기에는 사용 중에 생긴 물기가 남아 있는데 이 물기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에어컨 종료 후 자동 건조 기능이 있다면 활용하시고 없다면 송풍 기능을 5분에서 10분 정도 작동시켜 냉각기 내부를 건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쾌한 냄새도 막고 에어컨의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외기 관리로 냉방 효율을 30%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에어컨 하면 실내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실외기도 냉방 효율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외기는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실외기 주변이 너무 뜨겁거나 막혀 있다면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에어컨의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외기 주변 온도를 5도만 낮춰도 냉방 효율이 최대 3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실외기가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다면 햇빛 가리개나 은박 돗자리 등으로 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실외기 온도를 낮춰주면 에어컨이 훨씬 수월하게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외기 청소를 직접 물로 뿌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기 장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고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외기 내부 청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창고 옆에 실외기를 둔 집을 본 적이 있는데 열기가 빠지질 않아서 냉방도 제대로 안 되고 전기요금만 늘더라고요. 실외기 위치와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외의 전기 도둑, 대기 전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가전제품처럼 에어컨도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미세하게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를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사용을 마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두거나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멀티탭 스위치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집을 비울 때나 에어컨을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전략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내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종류부터 확인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맞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강하게 틀어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춘 후 유지 모드로 전환하여 효율을 높입니다. 셋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여 냉방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넷째,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에어컨을 끈 후에는 송풍 기능을 활용해 내부를 건조해 줍니다. 다섯째,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고 햇빛을 가려주며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대기 전력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요금 걱정을 훨씬 줄이고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이 중요한 만큼 너무 참지 마시고 똑똑하게 에어컨을 사용해 보세요. 꼭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꿀팁을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올 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